퇴근하고 나서 그 시원한 맥주 한 잔, 정말 생각 많이 나시죠? 네, 그럼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게 좀 충격적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아자씨 병 이렇게 불렀던 통풍 있잖아요. 네, 통풍. 이게 이제 당신 같은 젊은 세대를 딱 겨냥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요즘 젊은 분들 많아졌어요.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니까 20대에서 40대 환자가 전체의 거의 절반이래요. 네, 거의 50% 가까이 되죠. 그리고 이게 매년 계속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런 건지 저희가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통풍이 어떤 병인지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게 몸 안에 요산이라는 일종의 찌꺼기가 너무 많이 쌓여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아, 요산이요? 네, 이 요산 결정체가 관절, 특히 엄지발가락 같은 데 많이 쌓여요. 그러면서 염증을 일으키는데 통증이 정말 뭐랄까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할 정도로 극심하죠. 상상만 해도 아픈데요. 그런데 자료들을 쭉 보니까 유독 여름철에 통풍 발작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네네. 아니, 시원한 맥주가 제일 땡기는 계절인데 왜 하필 여름일까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여름에는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렇죠. 덥고 습하니까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몸에 수분이 좀 부족해지기 쉬워요. 아하. 그러면 이제 혈액 속에 있는 그 요산 농도가 저절로 진해지는 거죠. 몸에 물이 부족해지니까 요산이 진해진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퓨린 함량이 높은 맥주를 마시게 되면 이제 상황이 확 나빠지는 겁니다. 퓨린이요? 그게 맥주에 많아요? 네, 퓨린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요산으로 바뀌는 물질인데요. 맥주에 이게 꽤 들어있거든요. 게다가 알코올 자체가 콩팥에서 요산이 빠져나가는 걸 좀 방해해요. 배출을 막는군요. 네. 그리고 또 간에서 만들어지는 젖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요산 배출을 더 어렵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이야, 이중으로 안 좋네요, 진짜. 네. 그래서 하루에 맥주 딱 한 캔, 한 350ml 정도? 그 정도만 꾸준히 마셔도 위험 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땀 흘리고 나서 갈증 나서 마시는 그 시원한 맥주가 사실은 최악의 조합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근데 궁금한 게 요즘 제로 슈거나 무알콜 맥주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많죠. 그런 건 좀 괜찮을까요? 다들 이거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그게 또 약간 함정일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제로라고 딱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안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알콜 맥주라고 해도 아주 미량의 알코올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조금은 있을 수 있군요. 네. 그리고 설탕 대신 넣는 그 과당이나 인공감미료 있잖아요. 네네, 감미료. 이게 오히려 간에서 요산 생성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헐, 설탕 대신 넣은 게 더 안 좋을 수도 있다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건 뭐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도 좀 비슷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경희대병원 황지원 교수님도 성분표를 정말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단순히 퓨린 함량만 볼 게 아니라 요산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첨가물은 없는지 이런 걸 꼭 봐야 한다는 거죠. 야, 맥주만 조심한다고 될 게 아니었네요. 맥주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먹는 안주 생각이 나는데요. 안주 중요하죠. 네. 혹시 퇴근 후에 치맥, 치킨이랑 맥주 자주 즐겨 드신다면 이것도 진짜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안주들도 통풍에 영향을 많이 주나요? 네, 맞습니다. 맥주랑 정말 단짝처럼 먹는 튀김류, 기름진 음식들, 특히 곱창이나 간 같은 내장류 안주 있잖아요. 곱창. 맛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퓨린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등푸른 생선, 정어리나 멸치, 아니면 새우, 조개류 같은 해산물도 마찬가지고요. 멸치도요? 네, 이런 음식들을 맥주랑 같이 그것도 자주 즐기면 요산 수치가 그냥 확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와, 진짜 식습관 전체를 좀 돌아봐야겠네요. 그럼 이거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좀 막막한데요? 가장 기본은 역시 식단 조절이랑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네. 퓨린 함량이 비교적 적은 채소나 견과류, 저지방 유제품 이런 거 위주로 좀 드시고 물을 하루에 8잔 이상 충분히 마시는 게 좋아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하군요. 네, 그래야 요산이 소변으로 잘 빠져나가도록 도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과식은 피하고 좀 소식하는 습관도 중요하고요.
효식. 어렵네요. 네,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통풍이 단순히 그냥 관절이 아픈 문제,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비만 같은 대사증후군이랑 같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다른 병이랑 같이요? 네, 그래서 전신 건강의 어떤 경고등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혹시 통풍 발작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건강검진했는데 혈중 요산 수치가 좀 높다. 이러면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되고요. 네네. 꼭 전문의랑 상담하셔서 꾸준히 관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이 통풍이라는 게 더 이상 뭐 중장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바로 당신의 건강 문제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특히 여름철에 그 맥주 한 잔의 유호, 그리고 우리가 즐겨 먹는 안주들, 또 평소 식습관 같은 아주 일상적인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오늘 맥주 한잔 할까 말까 이런 개인적인 고민을 넘어서요. 어쩌면 우리 사회 젊은 세대가 지금 즐기고 있는 어떤 식문화나 음주 문화 자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 번쯤 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는 없을까요? 네, 정말 그런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건강한 습관을 위한 작은 질문, 어떤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